안녕하세요. 통감입니다. 자, 친해지길 바라. 저희가 1화에서는 덴저러스님 그리고 장욱 부장님 모시고 환경 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2화의 주제는 환경성 표시 광고. 정말 환경을 위한 것인가요? 라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환경성 표시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는요, 이렇게 환경성 표시 광고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코너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소비자 측 의견, 우리 덴저러스님. 최근 몇 년 사이에 기후위기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들에게도 증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린 마케팅을 내세운 제품들을 출시하고 환경성 표시 광고를 선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나 백화점에 방문하면은 쉽게 환경성 표시 광고나 친환경 마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그린 마케팅을 시작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에서나 이 친환경 제품을 찾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정말 소비자인 저 입장에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기업이 환경을 중시하기 시작한 건 어찌 보면 다행이지만 마냥 그렇게 긍정적인 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쉽게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도 의심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통감에서 소비자 3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린워싱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성 표시 광고가 그린워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괘씸함과 함께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거짓말을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재하지 않는 정부도 역시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덴저러스님, 소비자들은 이 환경성 표시 광고를 어떻게, 왜 신뢰를 하게 됐을까요? 먼저 기업과 정부가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통해서 환경성 표시를 받았다, 검사를 받았다라고 소비자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그 기준이나 과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느슨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신뢰성의 하락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환경성 광고는 어떤 것일까요? 환경 이슈를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기업 이미지를 위해 그냥 단순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환경이 목적이 되어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을 소비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선례로는 의류용품과 스포츠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라는 사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환경에 덜 해로운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해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파타고니아. 그러한 노력의 일종으로 파타고니아는 제품 생산 과정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제품을 생산할 때 쓰이는 원단들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얻고 있는지 밝히고 있고, 기업들이 답변을 이렇게 피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질문들에 대한 답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이렇게 투명성 있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생산, 유통, 판매 그리고 구매 이후까지도 환경에 덜 미안한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인 친환경 소비일 텐데 소비해야 한다면 소비자들은 환경에 가장 덜 해롭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소비하기를 원하죠. 좋습니다.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를 공감을 하고요. 제품을 생산해내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한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좀 할 수 있겠네요. 덴저러스님, 우리 또 기업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기업에서 친환경을 말하고 친환경성 광고를 선전하고자 한다면 먼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덴저러스님의 소비자를 대변하는 기업에게 전하는 메시지까지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소비를 온전히 멈출 수 없는 사회에서 기업이 지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저희가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또 장우님 기업 측 입장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기업은 이윤 추구를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제 ESG 경영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이 중 이에 해당하는 환경은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많은 업체에서 ESG 경영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고 환경 부분에도 신경을 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제조되는 제품 중에서 진정한 친환경 제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진정한 친환경을 추구하려면 사실 어느 것이든 제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기업을 비난하기보다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알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력을 알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또 기업의 노력을 알아주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한 화장품 기업에서 페이퍼 보틀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좀 이슈화 되는데 기존 제품에서 50% 정도의 플라스틱을 절약하고 그 부분을 종이로 충당하면서 페이퍼 보틀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플라스틱을 줄였으니까 친환경 제품이라고 마케팅을 했던 것인데 또 표기상에도 100%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을 일부 줄였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그린워싱이라고 사기 제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이제 그들의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든지 그래서 뭔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기업 입장에서 또 좀 억울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측에서 소비자들에게 바라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기업이 일부 소재라든지 공정을 바꾼다든지 어쨌든 친환경 소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품 표면에 있는 분리배출 마크 변경하는데도 사실 쉽게 생각하지만은 업체 입장에서는 1년 이상 기간이라든지 비용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이러한 서로의 생각 차이를 먼저 좀 인지를 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좁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과 소비자의 주장을 좀 함께 들어봤고요. 각 주체마다 입장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코너에서는 더욱더 깊은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다음 진행 순서는요. 각자의 주장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일명 너는 어때? 라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주어진 논제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제 1입니다. 자, 기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 저희가 앞서서 우리 덴저러스님께서 파타고니아 사례를 좀 들어주셨거든요. 기업들이 환경을 위한 노력의 일종으로 생산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측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우리 장욱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는 게 어느 선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업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영업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상 관련된 어떤 생산 과정과 관련된 어떤 기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공개한다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그 친환경 제품이라고 우리가 이제 출시하는 또는 이제 광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환경부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해서 이 정도까지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 계속해서 논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기대치와 기업의 시스템 개선 속도의 그 사이에 시차가 좀 보이거든요. 우리 앞서 우리 장욱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에 따르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속도와 현실적으로 기업이 시스템 개선을 이루는 이 속도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 측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덴저러스님.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환경 마크를 얻어서 친환경성을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그 기준을 단순히 그냥 친환경 마크만을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좀 더 환경 자체를 목표로 잡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훨씬 좀 급진적인 수치를 두고 목표를 잡고 이렇게 사업 진행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논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도입니다. 현재의 처벌 및 제재를 이대로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변화시켜야 할까요? 기업 입장에서 이윤 추구와 환경 보호 모두를 두 목표를 만족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둘 사이에서 타협점을 기업은 찾아가길 마련이죠. 근데 그 타협 지점이 이윤 추구에 더 비중을 두게 되는 거는 앞서 이야기했더니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해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내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법을 통해 좀 강력한 처벌이나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기업 측 입장에서 말씀 좀 부탁드려볼게요. 모든 환경성 표시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부에서 인증하는 그 환경 표지 인증 관련해 가지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렇게 지금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친해지길 바라에서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성 표시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오늘 모신 정말 소중한 귀한 분들, 우리 또 기업 측 그리고 소비자 측 우리 두 분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씩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 덴저러스님. 그러니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한계적이고 해도 그렇게 변하지 않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2년 동안. 근데 이렇게 좀 동등한 위치에서 기업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제게는 좀 하나의 이 대화 자체가 큰 의미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제 소비자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그 세미나나 아니면 뭐 그런 데 가면 또 이제 소비자분들 대표를 해가지고 많은 말씀을 나누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것 같다 또 인지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환경 보호를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조금씩 해나가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도요, 그린 워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정말 뿌듯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진심으로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의 이 그린 워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정말 작지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덴저러스님 그리고 장욱 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저희 그 채널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더 친해지길 바라! 박수!